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 알렉산더 테크닉 협회 회장 최현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가 되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협회 카타에서 주관하는 알렉산더 테크닉 공인교사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협회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ACAT이라는 알렉산더 테크닉 명문이죠. 네, 그 학교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백희죽 선생님과 함께 2003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8년 정도의 임상 과정을 마치시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협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2009년에 협회를 설립하면서 교사과정이 시작된 거죠. 교사과정은 3년 1600시간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1년 반마다 또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9년부터 약 13년간 지금까지 계속 보급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40개 대학,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26개 이상의 기업과 병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해오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내용일까를 많이 연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이고 국내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알렉산더 테크닉 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도 나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시킨 내용을 예술 공연이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들을 주최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67명의 교사가 사회에 진출하여서 보급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협회에서 가장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역시 지도교사 양성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3년 1600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희 협회 활동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데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7대 원리를 세화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7대 원리를 어떻게 배워나가고 또 전달하는가, 즉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간접적 절차라고 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이것을 또 배우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손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저희 카타의 교사 과정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하고 학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진정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매번 새롭게 원리를 깨우치는 간접적인 교육 절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 내용과 방식은 미리 통보되고 예측해서 준비하고 그 내용을 궁금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계획 없이도 주어지는 수업의 내용에 우리는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해서 진행 과정을 의식적으로 깨워서 참여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순수한 상태의 경험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학습을 공부하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그 매우 훌륭한 학습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좀 무모하게 지적 호기심만을 가지고서 빨리 알려고 해부학, 생리학 또는 의학 지식 또 책을 통해서 무조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큰 공부를 그르치게 하는 원인인지를 잘 모르고 급급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카타 교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시킵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만으로 공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머리만으로 공부할 수 없는 공부임의 만큼 자기 스스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지식 없어도 이미 주어진 자기의 몸과 마음만 가지고 그것을 토대해서 의식하면서 디렉션을 주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하면서 공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지식을 몸에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 3년 말쯤, 3학년 2학기 때쯤 돼서야 저희가 가르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정보들을 드리면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때 가서야 자기가 뭘 경험한 건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자, 반드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그 체험된 내용과 연결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특징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합니다. 시행착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와 실험들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그것을 교육의 어떤 큰 기반과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점차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해 가는 거죠. 네. 하나의 철학이 있다라면 AT를 가르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사람, 그 AT라는 게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AT를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일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
정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3년인 거예요. 길다면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3년 동안에 그 AT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자기 몸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저절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약간의 이제 뭐 티칭 스킬과 요령 그리고 주의할 점들만 알려주면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카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년 동안 알렉산더 테크닉을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말 알렉산더 테크닉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가.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의 교육 철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정말 알렉산더 테크닉답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흐트리게 돼요. 뭐 클래식이다, 모던이다,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러 왔으면 정말 알렉산더 테크닉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알렉산더 테크닉답게 아주 깊은 정통을 기반해서 공부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일상생활과 자기의 문제들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천적인 것들, 굉장히 실전적인 것들도 이후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움직임이나 자세를 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절차라는 것은 우선 자신의 의식을 깨우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습관을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원리를 적용하면 움직임이나 자세, 그런 자연스러움 이런 거는 저절로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 공부를 크게 그르칩니다. 큰 것을 얻지 못하고 작은 것을 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사님들에게 늘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가르칠 수 없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카타 교육진들이고요. 최소 백희숙 선생님을 기반해서 20년 이상의 핸즈온 그리고 티칭 경험을 하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15년 이상 교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보조교사님들도 5년 이상의 그런 보조교사와 그 부교사 역할을 하신 선생님들을 교육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저희의 커리큘럼이 되겠죠. 지금 12가지로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만 마치 교과목처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셈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로 매 수업마다 진행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로 나눠본 것뿐입니다. 네, 첫 번째 철학과 원리를 배워야겠죠. 실제 원리에 내포되어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깊이를 우리가 탐구해 나갈수록 더 깊은 교사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AT를 AT답게 온전히 배워나가기 위해서 삶의 예술성과 철학적 사유를 겸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나가는 공부는 바로 의식훈련, 관찰과 자각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반응, 어떤 자극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계속해서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긴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요인이 되고 있는 내면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계속 깊이 있게 바라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AT라고 하는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일상 속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실제로 많은 놀이와 운동,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 또 산과 들을 다니면서 야외에서 정말 실체적인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망각하는지,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지, 무엇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책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게만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더라면 감각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 중에서도 6번째 감각, 자기의 몸으로부터 오는 자기 수용적인 감각을 조금 더, 조금 더 개발해서 그것이 정확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감각 인식 오류가 정말 많고 그 감각 인식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판단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다음, 효율적 움직임과 몸의 사용법. 물론 알렉산더 테크닉이 아주 기초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움직임 또는 동작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알아차리고 긴장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베이직 10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상 동작들, 누워서 호흡을 하다가 옆으로 몸을 돌려서 일어나고 앉고 기고 그래서 서고 걷고 또 의자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의 감각인식 오류를 수정하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진행 과정 속에서 선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게 되는 거죠. 6번째 자제심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습관을 제어하는 방법. 그것은 정말 7대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자제심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언제 어떨 때 자기 자신의 충동이 일어나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또 긴장을 해소하는지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자기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거죠. 6번째
AT 지도 기법과 교육 원칙. 2학년이 되면 이제 비로소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 원리를 핸즈온이라고 하는 방법, 어떻게 가르치는가 할 때 말과 핸즈온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어떤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indirect procedure, 간접적 절차라고 합니다. 이 간접적 절차야말로 진정하게 인간의 신체,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방법인 거죠. 헨조는 사실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일종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지도 경력인 선생님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지도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핸즈온의 원리, 그 기술을 전수받고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핸즈온을 통해서 디렉션을 어떻게 전달하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학생에게 포의지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핸즈온도 배우고 지도 방법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알렉산더 테크닉이 얼마나 과학적인 방법이고 교육적으로 매우 필요한 체험인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소매틱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3년 내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자기 안에서 어떠한 감정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얕게 관찰이 되다가 점점 매우 깊이 있는 단계까지 자기 자신을 통찰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사이코소매틱스의 전문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알렉산더 테크닉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게 되는 겁니다. 9번째, 네, 알렉산더 테크닉은 다행히도 FM 알렉산더가 4권의 책을 평생에 걸쳐서 4권의 책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하지 않고서 뭐랄까 어설프게 막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기 하다 보면 가장 알렉산더 테크닉이 아닌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낸 책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책들도 다 읽게 되고 그리고 FM 알렉산더의 텍스트 그리고 요약본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내내 1년에 한 10회씩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이 담당 교사와 함께 1대1 레슨을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과정을 점검받고 또 진행해야 될 방향을 또 코칭도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3학년 초부터 시작해서 약 60회 정도, 총 60회 정도의 인턴십을 쭉 1년간 하게 되면서
이제 졸업 후에 필드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두려움 없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턴십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부딪히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게 됩니다. 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희는 어떤 주제를 드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능력들 그리고 창의력과 그런 힘들을 스스로 깜짝깜짝 놀란 만큼 자기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말에는 이제 졸업과 함께 심포지움이라는 것을 개최해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협심해서 어떤 행사를 한번 치러보는 그런 경험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졸업 후에는 또한 보안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0회 정도 토요일 날 5시간 정도씩 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복습도 하고 깊은 내용들, 어드밴스한 기술들 또는 과학적 이론들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한 1년간 더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겁니다.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는 뭐 워킹 클럽,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 간의 그런 친목 도모도 하고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3년 과정이 마칠 때쯤이 되면 졸업 심사를 하게 됩니다. 5가지의 졸업 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을 얼마만큼 성실히 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요. 방학 때 제출하는 레포트 6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뭔가를 제작하기도 하고 뭐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 크레딧까지 포함해서 졸업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턴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시험이 한 번 있는데요. 2학년 말에 지금까지 배운 핸즈온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한 차례 봅니다.